오늘의 중고차 퀴즈,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적어주시면 제가 정답 여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투박한 핫도그가 한 개 있는데 고급 소재는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는 이런 완전 우레탄 플라스틱 덩어리, 이 차량은 어떤 차량일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도 구독자분 중고차 추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추천을 원하신다면 설명란에 있는 양식을 참고해서 여기 나가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순서대로 만들고 있으나 제가 만드는 것보다 메일이 훨씬 많이 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소요될 수는 있다. 오늘 구독자님의 예산은 취등록세를 포함해서 1000만원, 갖고 와서 소모품도 바꿔야 되고 자질구레한 비용이 나가다 보면 차값은 넉넉하게 한 850까지만 보도록 하고, 용도는 왕복 35km, 출퇴근 및 주말 드라이브 넉넉하게 잡아서 한 달 1000km 보고, 유지비는 450, 보험료 빼고 차값을 생각했을 땐 꽤나 넉넉한 비용, 디자인은 세단 혹은 SUV, 색상은 너무 튀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최근 온 메일 중에서 거의 제일 담백했던, 편집한 거 하나도 없이 제일 담백했던 메일 같고요. 정말 선택지가 많은 그런 가격대인데 안타깝게도 연식이 조금 빠른 친구들은 보기가 어렵기도 하다. 잡설은 뒤로 하고 바로 한번 알아보죠. 첫 번째는 비교적 연식이 좋고 운행하기도 편하고 연비도 잘 나오고 요 정도 가격대에서 봤을 땐 만족도가 있을 수 있는 소형 SUV 스토닉인데요. 프라이드를 베이스로 만들었다 보시면 되고, 굳이 덩치를 따지자면 지금 판매되고 있는 코나 셀토스보다 한 급 아래 106급이라 보시면 되고, 후면부는 스포티지를 상당히 많이 닮아있다. 인테리어는 모닝, K3 이런 친구들과 상당히 유사한데 전체적으로 재질이 급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편은 있으나, 이런 식으로 약간 귀염뽀짝한 차량들처럼 포인트 옵션이 들어간 차량들이 있다. 좀 더 변태 같은 거 원하시면 이런 것도 있고요. 얘가 지금 18년식에 10만 킬로인데 10만 킬로 넘어가면 고장이 많이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험하게 다룬 차량들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소형 SUV, 베뉴, 니로, 스토닉 이런 친구들은 사람들이 험하게 모는 스타일의 차량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경험상 그냥 여러 대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상태가 나쁘진 않았다. 이 친구는 1.6 디젤인데 고속도로 올라가면 연비 20km대 그냥 나오고, 시내에서도 10km대 초중반대 나오고, 갖고 오신다면 그냥 변속기 오일하고 엔진오일, 기본적인 소모품과 진동을 잡아주는 엔진 미미 마운트라고 하는 진동을 잡아주는 친구, 그거 바꿔주시면 만족도가 크게 탈 수 있지 않을까. 적재 공간도 여유롭진 않지만 그냥 2열 접어서 짐 싣고 놀러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정도. 2열도 1열의 성인 남성이 뒤로 쭉 빼면 상당히 불편할 수는 있는데 어차피 2열에 아이들이 아닌 성인이 많이 탄다면 권장드리지 않는 차량이고, 아반떼 K3 이런 친구들과 다르게 머리 공간이 꽤나 있기 때문에 급에 비하면 개인적으로는 아반떼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그런 공간성을 보여주고요. 작은 차량들을 운용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기타 복잡한 골목길에서 정말 큰 힘을 발휘하고, 내가 기존에 옵션이 많던 차량을 탄 게 아니라면 전자장비가 조금 없는 차량을 타더라도 큰 불편함은 없으니까. 얘는 지금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는데 커넥티드카 기능, 그러니까 내 스마트폰으로 미리 시동도 켜고 에어컨도 켜두고 경력이 인정된다면 현대해상 기준 자동차 보험료도 15% 정도 할인이 가능한 이런 유보 서비스가 있는 차량을 보셔도 한 달에 몇천 원 내야 되긴 하는데, 사회초년생 첫 차라면 보험료 절감 효과가 훨씬 크게 작용하니까 이런 것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단점은 적당히 실리지만 넉넉하진 않은 공간성. 하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 공간성이 넓은 차량을 보려면 한 10년이 넘고 20만 킬로가 다 되어가는 산타페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연령대가 어리시다면 이런 차량도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좋지 않은 내장재 품질, 비슷한 급 다 마찬가지긴 한데 인조가죽 한 땀 없이, 인조가죽은 시트와 핸들에 밖에 없고 나머지는 진짜 안타까운 우레탄들만 가득가득하다. 이런 점이 있는 것 같고, 장점으론 경차 다음으로 가는 저렴한 유지비, 또한 차는 작은데 1.6 디젤이야. 토크감이 있기 때문에 주행의 파워가 절대 모자라지 않는다.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반떼, K3 이런 친구들보단 훨씬 주행할 때 편리하다. 그리고 1000만원 전후의 차량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감가가 이미 될 만큼 돼서 이 친구 내가 구매해서 한 5년 타다 팔아도 한 400만원 전후로는 받지 않을까. 거의 한 달에 10만원 정도 내고 탈 수 있는 차량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친구에 대한 점수는 만약에 혼자 혹은 조수석까지만 사용하고 2열은 접어서 적당히 짐 싣고 놀러 갈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10점 만점에 한 8.3점 정도까지 점수를 주는 게 너무 후하다고 하셔서 이제 조금 날카롭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단은 저번에도 몇 번 다룬 적 있는 올류말리부인데 2.0 터보는 출력이 훨씬 좋고 캐딜락의 심장을 가진 그런 멋있는 친구지만 아무래도 리스크가 조금 있다 보니까
약간 패스하도록 하고, 이 친구는 1.5 터보인데 후기형 더 뉴말리부의 1.35 3기통과 다르게 이때까진 4기통이었다. 3기통은 확실히 진동과 소음 굉장히 심하지만 4기통은 그냥 평균이다. 그리고 쉐보레는 기본 등급 LS, 중간 등급 LT, 최고 등급 LTZ나 혹은 프리미어 이렇게 가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쉐보레 차량들의 중간 등급이나 기본 등급은 정말 불쌍한 등급이니까, 기본적인 옵션도 하등 없는 등급들이니까 그냥 쉐보레는 LTZ 혹은 프리미어 요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 친구는 16년식에 13만 킬로, 차값은 870만 원인데 뭐 고장이 많이 나고 비쌀 것 같은 그런 말리부지만 주변에 타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도 큰 말썽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엔진 룸에 비해서 엔진도 굉장히 작고 열도 잘 나가고 세월에 따른 약간의 누유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갖고 오실 때 뭐 터진 곳이 있나 새는 곳이 있나, 물론 성능 기록부에 새는 곳이 없음, 가서 눈으로 봤을 때도 새는 곳 없음, 이래도 내가 차량을 끌고 나오자마자 바로 생길 수 있다. 왜냐면 늘 설명드리지만 싹 닦아서 누유가 없게끔 성능 기록부에도 누유 없음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차량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항상 한 달 2,000km 안에 점검을 한번 더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이코녹스와 완전히 동일한데 내장재 품질이 정말 절망적인 쉐보레 차량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나름 뭐 크롬과 하이그로시 이런 부분이 있긴 있다. 또한 상위 등급으로 보시면 시트가 천연 가죽인데 요 정도 가격대에서 볼 수 있는 차량들 중에선 그랜저 HG, 임팔라 이런 친구들 말고는 천연 가죽 구경하기가 살짝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순정 내비가 있긴 하지만 거의 쓰기 힘들 정도고, 카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카플레이를 통해서 티맵이나 카카오 내비를 쓰시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친구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옵션이 모두 다 들어간 친구인데 기능이 없는 친구들은 여기 버튼이 없다. 그리고 버튼 보시면 지금 막 까맣게 반질반질하게 되어 있잖아요. 제대로 안 닦아서 그런 거고, 차량을 갖고 오신다면 한번 클리너로 싹 닦아주시면 번들번들한 게 많이 사라진다. 이 친구의 단점은 쉐보레라는 브랜드 딱지, 그리고 고장이 났을 때 비교적 비싼 수리비용. 뭐 댓글에 보니까 벤츠랑 BMW보다 훨씬 비싼데 무슨 소림? 제가 수입차 부품을 다루지만 정말 기가 차는 댓글이고요. 콜로라도, 트래버스처럼 배 타고 넘어오는 친구들은 벤츠 BM보다 훨씬 비싼 수리비를 갖고 있어. 근데 뭐 말리부나 스파크는 그 정도까진 아니다. 그리고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에 따라서 어우 야 실내 토할 것 같아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도 아무래도 더뉴 말리부를 3년 반을 탔는데 누구는 탔을 때 실내 깔끔하다 혹은 실내가 왜 이래, 딱 요 두 부류 중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편의 사양이라 해봤자 요 당시 소나타 K5 모두 다 옵션이 고만고만했기 때문에, 물론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간 세이프티 등급 차량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차값을 100만원 정도 더 플러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수건도둑이 신차 영상에서 항상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중고차 값에도 많이 녹아요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많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꼭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고, 장점으로 넘어가자면 뭐 거기서 거기긴 하다만 굳이 요 당시에 나오던 중형차들의 기본기 주행 성능을 따지자면 SM6가 꼴찌, 그 다음 K5 2세대, 그 다음 LF 소나타, 그 다음 말리부인 것 같고요. 이 친구에 대한 총점은 가격, 성능, 유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한다면 10점 만점에 8.5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